행동론 이번 주는 1-3 진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하는 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최근 가치가 경험으로 바뀜에 따라서 시장은 고객관 그리고 고객 커뮤니티들 간의 커뮤니티들과 기업 간의 대화 및 상호작용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지금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정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된 정보 기술이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통적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은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이 예전에 전통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 창조 그리고 시장 가치 교환 소비자의 가치 소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근자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이 더 세부적이고 아주 활성화된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공동 창출 경험이 가치의 기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업은 가치의 공동 창출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독특한 가치의 공동 창출을 위한 경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치의 공동 창출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시키는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 소비자는 그냥 가치를 소비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그런 기업과 소비자가 상호작용 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필립 코틀러 교수는 마켓 3.0을 새로이 등장한 3.0 시장이 소비자를 단순한 상품 구매 대상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믿으면서 그들의 드러난 욕구뿐만 아니라 감춰진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감성을 충족시키는 시장을 넘어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시장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성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무슨 영혼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설 것 같습니다. 필립 코틀러 교수의 마켓 3.0 내용을 보면요. 1.0 시장이 제품 중심이었다면 2.0 시장은 소비자 지향이었다. 그런데 3.0 시장은 가치 주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처음에는 제품 판매였지만 2.0 시장에는 고객 만족 및 보유였습니다. 그런데 3.0 시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가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장을 보는 방식 이것이 예전에는 물리적 필요를 지닌 대중이다 이렇게 봤는데 2.0 시장에서는 잘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성과 감성을 지닌 영리한 소비자라고 했었는데요. 최근 시장은 가치 주도 시장으로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근자에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 명세서가 필요했지만 기업의 제품의 포지셔닝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2.0 시장에서는 제품의 포지셔닝을 고객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였는데 이제는 기업이 미션과 비전,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시장에서는 제품 중심일 때는 제품 명세서가 중요했는데 그리고 어떤 기능이 중요했는데 2.0 시장은 감성 시대라 그래서 기능과 감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과 감성 그리고 어떤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0 시장에서는 1대 다거래였는데요. 2.0 시장에는 1대1 관계였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 1대1 관계다 이랬는데 이제는 다대다 협력입니다.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협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3.0 시장, 가치 주도 시장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에서 영혼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높아진 공동체 지향성인데요.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공동체 지향적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상품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불만족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경우는 정확히 고객의 불만을 그대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구매 사용기를 보면 보통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 외에 G마켓 다양한 온라인 시장에서 내용들을 보면 사용했던 사용 후기를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는 한 아이템에 수천 개의 사용 후기를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느 업자는 자기들이 조작한 후기를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착각을 하게 하는 예외적인 마케팅 기술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상당수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한 상품평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부를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세부적인 프리미엄 상품평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분석에 가까운 내용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는 상품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쩐지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어쩐지 아니면 배송의 서비스의 기타의 불만족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소비자가 얼마든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해서 공동체 지향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지향적 시장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집단이 어떤 무슨 족이니 이렇게 해서 집단이 출현하기도 하죠. 메트로 섹스얼족이라고 하는 내용은 남성이 여성성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주로 여성이었습니다만은 현대 남성이 오히려 패션이라든가 헤어스타일, 뭐 화장까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메트로섹슈얼족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코쿤족이니 누비족이니 노무족이니 이런 식으로 각각 소비자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어떤 족들의 집단이 이렇게 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움직여버린 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웰빙족이죠. 미국의 웰빙족이 아주 장수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겸하면서 장수했다는 그 웰빙족의 모습 때문에 전 세계의 웰빙 바람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웰빙 문화가 웰 비즈니스까지로 연결되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트렌드 하나가 전 세계 내용을 문화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스톡이 아닌 플로우 소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할 때는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1년 소득이 얼마냐고 할 때는 어떤 기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이 아닌 플로우 소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자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즐기고 느끼는 데서 소비자는 감정에 의해서 해당 상품의 만족을 결정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험 마케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물건을 팔 때 상품 판매만 그치지 않고 독특한 서비스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줌으로써 소비자를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21세기형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그쳤었는데 지금은 독특한 서비스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재구매를 하거나 지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데 전략을 기업은 쓰고 있습니다. 큐레이터 소비라는 단어도 요즘 뜨고 있는데요. 특정 매체나 사회의 저명 인사나 인물이 추천하거나 또는 집단 단체 등에서 소개한 책, 레스토랑 혹은 음식이나 패션 등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이런 내용들이 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론 주도자, 어떤 여론 주도자가 그 내용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명 인사가 그 소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일부 층이 있기도 하고 또 유명 인사가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착용하여 화제가 된 의상은 크게 인기를 끌기도 하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레이터 소비가 또 늘어나고 있는 시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소비자가 소비자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 무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예전에 돈을 벌려면 여자와 어린이 고객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성 소비자가 소비자 중심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클릭 2부 속으로 이브와 혁명, 뭐 이블레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합성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브와 혁명의 합성어 이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을 아는 자만이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글로벌 소비 지출의 약 20조 달러가 여성 소비자에 의한 것인데 향후 더 신장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와 똑같이 현재 여성 소비자는 엄청나게 여성 소비자의 매출이 신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재의 70%를 여성이 구매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여성 소비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 소비자가 마케팅의 줄을 떠오르고 있다는데 동의하는데요. 알파걸, 골드미스, 루비족 이런 식으로 학업과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를 알파걸이라 했죠. 나중에 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탄탄한 직장과 경제를 바탕으로 독신 생활을 즐기며 자기 개발을 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 싱글 여성을 골드미스라고 하죠. 그런데 결혼 후 나이가 들면 누비족으로 바뀌는 이렇게 여성 소비자 중심의 내용이 등장을 해왔고 지금 성장 기로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소비자 행동 내용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또 성장 일로에 있는 소비자의 내용으로 보면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는 프로덕트와 컨슈머의 합성어로서 스스로가 생산자이고 소비자가 된다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시대에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로슈머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데 컨슈머가 소비자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생산에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소비자는 프로슈머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슈머인데요. 쓸 것은 쓰되 이를 통해서 문화생활, 건강, 인테리어 등 부수적 효과까지 누리려는 똑똑한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매 경험과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신제품 아이디어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슈머 일반 소비자는 스마트 슈머가 됐다. 그래서 자기가 구매해서 경험해 본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종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느 SNS에서는 단체 주문, 공동 구매를 하는 것까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SNS 채널에서 일부러 유도를 해서 공동 구매를 이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아이디어를 거꾸로 소비자가 이렇게 제안하는 소비자한테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 창구 역할을 하는 것까지 가는 스마트 슈머까지의 소비자는 발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트랜슈머라고 그러는데요. 이동하면서 구매하는 소비하는 소비자라는 뜻인데요.
스마트폰 확산으로 이동 중 소비의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게 이북인데요. 예전에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었습니다만 요즘은 이북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간단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것도 소비하는데 구매 또한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으로 사고 또 교류를 이루는 그런 트랜스슈머가 이제 그냥 대중화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소비자에서 디지털 소비자에서 디지털 2.0 소비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소비자 1.0 때는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사용에 익숙해 있고 디지털 생활이 편리해지고 평온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어진 공간에 참여하는 수동형이었는데 디지털 2.0 소비자는 디지털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디지털 기기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확산으로 더욱 확산된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래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서 개방하고 공유하는 창조용 소비자로 바뀌어 있다. 그렇게 해서 트랜스슈머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그것도 디지털 1.0에서 2.0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슈머인데요. 그전에도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스포츠 컨슈머 이렇게 해서 스포츠 컨슈머를 합성으로 스포츠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관전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그런 소비자입니다. 결국은 스포츠에 고관여된 소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국 기업에게는 가치 있는 표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넓은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 주관을 확실하고 개성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스포츠머가 더 예전보다 많은 숫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스포츠머 그리고 트랜스슈머, 스마트슈머, 프로슈머 이렇게 해서 한 시기에 프로슈머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스마트슈머, 트랜스슈머, 스포츠슈머까지 소비자가 참여하는 이 진화된 소비자 시장은 끝도 없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주차 1-1, 1-2, 1-3에서 보는 소비자 행동론에서 소비자 행동론의 필요성부터 정의 그리고 요즘 움직이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구분을 했는데요.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소비자로 명명했고 고객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고객으로 우리는 봤는데 이제 소비자는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첫 주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구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은 이러한 과정이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1주차에 이야기를 했고요. 구매 결정 과정에 소비자는 외부 영향과 내부 영향 요소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가 했더니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 고객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했더니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프로수가 더 높다는 것이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해야 되는 저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또한 고객은 합리적으로 사고를 결정을 내린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또한 마케팅에서 성별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성별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소비자의 기억은 경험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정신활동이 사회적 과정과 생물학적 과정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욕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적용이 됐던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했는데 실용적 욕구, 기능적 욕구, 상징적 욕구, 사회적 욕구, 경험적 욕구, 쾌락적 욕구,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 욕구는 변하더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소비자는 최근자에 마켓 3.0 시장에서 가치 주도를 해야만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공동체 지향성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늘 공동체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에서 소비자의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3 여러분들과 수업을 1차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주차 통합 강의 자료를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1, 1-2, 1-3을 여러분이 한 번에 자료를 보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올렸고요. 2주차에는 2-1, 2-2, 2-3 강의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보기 쉽게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